안녕하세요. 영양만점 사회 소진쌤입니다. 자, 듣다 보면 계속해서 사회 실력이 튼튼해집니다. 오늘도 우리 튼튼하게 사회 실력 챙겨가기 위해서 배워봐야 할 내용은요. 안중근의 노력과 일제의 식민 통치입니다. 안중근. 여러분들 위인책을 위인전을 읽어보시면서 한 번씩 살펴보셨던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되네요. 안중근이 우리 일제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정말 사이다 같은 일을 벌이십니다. 자, 그 다음 또 일제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수탈하고 힘들게 했는지 그 식민 통치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튼튼한 사회 실력을 위해서 꼭 챙겨가야 할 영양소는요.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조선총독부, 토지조사사업, 안창호, 이회영, 신흥강습소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우리 안중근 선생님의 사진을 보신 친구들이 있다면,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동지들과 함께 단지 동맹을 맺으면서 손가락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독립을 위해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이 동맹을 맺으며 결의를 다지며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잘라 또 글을 씁니다. 그래서 단지 동맹, 손가락을 자른 동맹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가 어떤 마음으로 앞장을 섰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안중근은 일제의 간섭으로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자 계몽운동으로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계몽운동은 애국계몽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에 국권을 좀 회복하고 근대 국가도 건설하고 하려면 이 교육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력도 산업도 또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민족의 힘과 실력을 좀 키워보려고 국민을 가르쳐서 깨우치려 한 운동을 애국계몽운동, 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망명을 선택을 합니다. 안중근은 북간도를 거쳐서 연해주에 도착해서 한인 마을을 다니면서 계몽운동을 했고요. 또 의병을 조직해서 국내 진입 작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안중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 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는 데 앞장섰던 바로 초대 통감입니다. 자, 그를 사살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안중근은 마침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리고 있던 안중근은 결국 그를 저격하게 됩니다.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총을 쏴서 죽이게 된 겁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서 러시아 측의 조사를 받은 후에 일본 측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리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 또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습니다.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을 했다고 했죠. 안중근이 말한 이토 히로부미의 죄목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그가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의병 참모중장 자격으로 한 일이다. 결코 일개 자객이 저지른 일이 아니란 말이다. 내 희망은 일본 왕의 뜻과 같이 동양의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5대양 6대주까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를 가해한 까닭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두 번째,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세 번째,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자, 5조약은 바로 을사늑약을 말하고요. 7조약은 바로 이 정미 7조약을 이야기하는데요. 이후에 군대마저 해산시켰던 그 조약입니다. 다음,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요. 정권을 강제로 뺏은 죄요. 동양의 평화를 깨트린 죄요. 자, 이렇게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대한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며 또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해서 그를 처단했습니다. 재판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 민족을 대변했던 그를 보며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안중근을 구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서 리순 감옥의 죄수 무역에 묻혔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사람들은 그 유해를 고국에 모시려고 했지만 그가 묻힌 곳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그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의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만주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뜻을 같이 했던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과 함께 의거를 준비했습니다. 제외 동포였던 최재형은요, 안중근이 의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안중근은 기차를 타고 오는 이토 히로부미가 두 개의 정차역에 내릴 것으로 예상해서 차이자거 우역은 우덕순과 조덕선에게 맡기고 하얼빈역은 자신이 맡았다고 합니다. 유동하는 하얼빈역에 남아 다른 일행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기차가 차이자거 우역을 그냥 지나쳐서 하얼빈역에 도착하자 안중근은 계획을 실행한 후에 체포됐습니다. 우덕순, 유동하, 조도선도 체포가 되어서 안중근과 같이 재판을 받게 되자 최재형은 이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중근은 사형을 받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이처럼 안중근의 의거에는 많은 독립운동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고종이 강제로 퇴위된 후 국내 계몽운동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망명을 선택했습니다. 망명 후에 여러 마을을 거치며 한인 마을을 거치며 계몽운동을 했고요. 의병을 조직하기도 했었죠. 안중근은 우리나라를 빼앗는 데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그를 저격했습니다. 안중근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일제의 만행과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한 평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렸죠. 이후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리순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제는 한국인들을 지배하고자 조선총독부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은 바로 경복궁 근정전 바로 앞쪽에다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정기를 끊고 일제의 그 위험을 보이겠다는 이유였죠. 지금은 조선총독부 건물은 사라졌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조선총독부 건물을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을 통해서 허물어 버렸어요. 아무튼 이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 안의 경찰인 헌병들에게 경찰의 임무를 주어서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하게 했고요. 토지의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바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어떤 농민들은 땅을 잃기도 했고요. 일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한국인을 억압하는 데 사용했어요. 결국 토지조사 사업은 일제가 우리 민족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벌인 사업이라는 사실이죠.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계속되자 만주나 연해주 등 국외로 떠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국내 활동이 어려워진 독립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로 건너가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도 이분들 중 한 사람이에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기 전부터 한국인들의 실력 양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인재를 키워냈지만 나라가 망할 것을 예상하고 신민회라는 단체의 간부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건너가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세워서 한국인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운동에 앞장섰어요. 이회영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만주에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신흥강습소는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고 많은 독립운동가와 항일 독립군들을 키워내게 됩니다. 이 이회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회영은 명문가인 동시에 조선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형제들을 모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형제가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정 밑에서 노예가 되어 생명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짐승과 같다. 자, 그리고 이혜영과 5형제들 그리고 그 가족들은 막대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고향을 떠나 한국과 가까운 만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이회영은요, 여러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신흥강습소를 세웠어요. 신흥무관학교가 나중에 된다고 했었죠. 이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탄압으로 폐교될 때까지 약 2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을 했고요. 이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회영 선생님은요, 그렇게 이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이 만주 지역에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운영을 하면서 점점점 가세가 기울어져 가게 됩니다. 그 상황을 담은 이제 이회영의 부인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는데요. 지난 1, 2년간은 그럭저럭 동료들이 사업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었지만 3, 4년 후에는 한 푼도 보내주는 이가 없었다. 외놈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니 우리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는 정말 뵙기 딱하고 가여웠다. 너무 가난해서 한 달 중 15일은 밥을 짓지 못했고 잘해야 점심 한 끼만 먹었다. 노인이었던 이회영이 어찌 견디리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일이다. 이회영은 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이 추위와 배고픔을 참아내야만 했네요. 자신의 수백억이 넘는 전 재산을 이 독립운동에 바치고 이렇게 어렵고 고달픈 삶을 참아냈던 이 독립운동을 한 이회영.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신흥무관학교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회영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던 신흥강습소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 독립에 이바지할 군인들을 길러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주로 군사교육을 담당했고요. 우리의 역사, 국어, 지리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제로 빼앗은 1910년 조선 총독부라는 통치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헌병들에게 경찰의 임무를 주어서 한국인들을 감시하고 탄압했어요. 조선 총독부는 토지 소유자를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많은 농민들은 이 때문에 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살아가기 어려웠던 인물들과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다른 나라로 건너가기도 했었죠. 안창호는 이전부터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워서 나라의 인재를 키워냈고요. 이후에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흥사단을 세웠습니다. 이회영은 만주에 신흥강습소를 세웠습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독립운동가와 항일 독립군들을 많이 배출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양 만점 사회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후식 퀴즈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정말 훌륭하고 멋진 분의 이름을 물어봤죠. 태백산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분은요, 바로 신돌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선생님이 이 멋진 한 분의 이름을 이제 후식 퀴즈로 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정말 조선에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모든 형제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 이제 만주로 이동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자, 이분의 이름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가슴속에 담아두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만나요. 안녕!